주간의 핫한 키워드를 정리해보는 시간, 이경락의 키워드. 비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코너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나오셨어요. 예, 뭐 이렇게 사실 정장을 자주 입는 편은 아닌데, 예. 하도 사람들이 이제 저 회사에서도 좀 예. 편하게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예, 예. 너무 날라리처럼 보는 것 같아서, 네, 저도 이렇게 그 교단 나갈 때 이렇게 좀 차려입고 나가는데 포멀한 의상을 입는데 방송할 때 오히려 너무 그 무신경하게 왔더니 좀 차려입고 나가라는 이제 좀 지시가 내려와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뭐 진행자하고 굉장히 대비되네요. 네, 좋아합니다. 정장 좋아합니다. 제가 그 전에 사실 진행자분 맞추느라고 그렇게 그런 거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정치 분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분야 키워드. 네, 정치 분야 키워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총선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선거가 왔네요, 확실히. 네네, 확실히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민주당, 뭐 코로나 미래통합당, 뭐 그리고 위성정당 얘기들, 뭐 자매정당, 형제정당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그런 얘기들이 그런 어휘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재난기본소득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이거가 정책이 발표되면서 이런 얘기도 오늘 갑자기 또 많이 떴고요. 그리고 교육적으로 관련해서 뭐 개학 연기 이런 내용들이 어휘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코로나 관련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도 여전히 이제 어휘로는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탑5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1대 총선 그 후보자 등록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기호뿐만 아니라 뭐 기호야 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기호 말고 뭐 비례대표에서 순번을 몇 번 차지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도 굉장히 논란이 됐고 이제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막가다 못해서 최근에는 이제 사실 저도 예전에 이제 그날까지만 통계를 내서 이제 정당 보조금이 지급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정당 보조금 지금은 더 이후더라고요. 그래서 그 17일까지 오늘이었죠, 오늘 기준이. 네네네. 17일까지 마감이 돼서 야, 그래도 미래한국당이 17명으로 그래도 양심껏 그래도 돈을 덜 받는구나 했더니 3명이 추가로 와서 어쨌든 추가 돈을 받게 그 정당 보조금도 55억 넘게 이렇게 받게 되는 상황이 왔죠.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양심적인 정당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후보자 등록 마감 이슈가 가장 좀 컸었고 그리고 오늘이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좀 경기도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뭐 지급하느니 뭐 부천에는 안 주니 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는데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따 다뤄보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미국이 코로나19가 이제 급격하게 확산이 되면서 굉장히 큰 뭐 패닉에 빠져 있는 상태고 뭐 뉴욕주와 뭐 그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도 된 거 계속 이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코로나 소식보다도 미국이나 유럽 코로나 소식들이 더 이제 심각하게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 연기 소식 이런 것들 가능성들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업무 수행 및 총선 관련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 분야에서는 주요 이슈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오늘 발표됐죠. 오늘 오전에 발표된 긴급 재난지원금.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셨는데 역시 네이버하고 다음을 따로 보셨죠? 봤습니다. 그래서 따로 봤고 그때 속보로 일단 연합뉴스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신사기 때문에 좀 빨리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같은 보도에서 댓글을 네이버와 다음을 수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네이버를 볼 텐데 네이버에서는 일단 1,430개 정도의 댓글이 수집이 됐습니다. 이후로는 많이 또 붙었을 겁니다. 다른 이유들도 있고. 네. 그래서 주로 어휘들을 보게 되면 일단 긴급 재난지원금 요것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게 나왔는데 저는 사실 여기서 약간 지적하고 싶은 그 부분이 그 긴급 그 재난지원금이라는 명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같은 개념이지만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제 언급이 됐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어떻게 그 단어가 프레이밍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바뀌지 않습니까? 반응들이. 그러니까 그 조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책에도 나왔지만 예전에 그 미국 같은 경우에 공화당 부시 행정부에서 세금 텍스를 이제 감면해 준 것, 부자 감세를 해 주는 것을 텍스 릴리프라고 하고 세금 구제라고 그렇죠. 구제, 릴리프, 세금 구제라고 하고 감세, 텍스 컷이라고 얘기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컷이라고 하면 왠지 좀 부정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부자들 깎아주는 얘기지만 릴리프, 그러니까 구제라고 했을 경우에 누가 도와주는 것 같은 거기 때문에 부시가 그걸 통해서 이제 정책을 썼듯이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 기본 재난소득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아니 왜 이게 소득이냐 이렇게 일도 안 하고 돈을 버는 거냐고 해서 뭐 그런 식의 이제 공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같은 제도긴 하더라도 그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용성이 좀 국민들에게도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세금이라는 어휘가 많이 나왔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우리 세금을 가지고서 다시 이제 지급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세금을 근원으로 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들도 좀 있긴 했었고요. 그리고 선거나 총선을 언급하는 게 네이버에서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예. 이제 이게 총선이나 선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퍼주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훨씬 규모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좀 달리 생각해볼 먹고 그리고 맞벌이라는 어휘들도 많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기준이 소득 수준 기준인데 맞벌이는 소득이 같이 벌어서 많은데 그거 어떡하냐 뭐 이런 내용들이 댓글에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벌어서 많이 지출도 해요. 만약에 네. 애가 있으면은 그 애를 봐줄 사람 뭐 그렇죠. 이런 분들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소득이 많이 잡히면 우리가 둘이 버니까 70%에 못 들면 어떡하나. 하위 70% 아니고서 그런 것들 걱정들이 이제 댓글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의미 네트워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보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70% 그러니까 상위 30% 빼고 하위 70%한테 주는 건데 그게 이제 적절하느냐 퍼센테이지에 대한 거 다 주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막 오늘 나온 거기 때문에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댓글 다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100억을 재산세를 내더라도 100억 그런 백수가 뭐 소득이 없으면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내용들. 그래서 이제 소득이라는 게 사실 그 근로소득 말고도 다른 기타 소득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실 10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 이자 소득이나 뭐 다른 소득도 충분히 많이 잡힐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알고 보면 걱정할 이유가 없는데 굉장히 또 이제 자극받는 거죠. 자격지심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도 받는 게 좀 배 아프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이버는 어쨌든 세금 낭비 프레임이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다음 같은 경우에는 8,186개 정도의 댓글이 수집됐는데 이게 그 우리가 평상시에는 네이버랑 다음이 꽤 차이를 보였는데 정치적 사안은 꽤 달랐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많이 이제 수를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가구인지 아닌지 이런 걸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어휘적으로는 큰 차이, 많은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금이란 단어가 제일 네이버에서도 컸는데 다음에서도 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 활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었고 큰 차이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와 가장 큰 차이라고 하는 어휘는 이제 감사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감사원의 감사는 아니 그게 아니고 감사하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이런 혜택을 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땡큐가 이제 그 다음에는 있었는데 네이버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어휘였죠. 그렇군요. 의미 네트워크를 보도록 하죠. 네, 의미 네트워크 보면 이 의미 네트워크도 자연스럽게 네이버랑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의미 네트워크에서 여기서 이제 6시, 7시 요 사이에 이제 붉게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을 보면 가장 큰 차이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라는 내용이 댓글에 상당히 드러난다는 것이 큰 차이가 있고 나머지 내용들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소득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가 받고 못 받고도 문제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실제 댓글을 보게 되면 2만 개 정도의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이 그냥 합격 이렇게 2개 쓴 게 2만 개 이상의 그런 호응을 얻었고 두 번째로 이제 17,000개 정도의 공감을 받은 댓글이 뭐냐면 좀 이제 이거는 좀 다릅니다. 이게 다 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다. 그러니까 하위 70 말고 100% 다 줘야 된다는 얘기가 의외로 다음에서 공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격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는 내가 하위 70% 안에 들어가서 이번에 돈을 받게 됐다는 의미인가요? 네, 그런 의미인지, 그러니까 두 가지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있는 정책이 합격점이라는 건지 아니면 내가 포함된다라는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게 가장 공감을 딱 두 글자가 가장 많은 공감을 해석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좋아요를 누르면서 해석을 했겠네요. 그러니까. 그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요즘 많이 댓글을 막 섞여 있는 편이다 보니까 이것도 다음에서도 이제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데 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좀 더 감사하냐 감사하지 않느냐 네, 그 차이만 있는 것 같아요. 있고 그리고 네. 또 시간이 지나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오늘 속보가 나왔을 때 바로 그 반응들을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책에 대해서 이슈 이해를 좀 더 늘어나고 70% 누가 해당되고 어떻게 가를지 이런 것들을 나누어 살펴보면 아마 조금 약간 의견이 나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제 분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키워드. 네, 경제 분야 뭐 코로나로 인한 세계 시장 때문에 여전히 코로나가 가장 많은 키워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대한 것들 뭐 네. 이런 주식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주식을 살 때 대출까지도 끼느냐 마느냐 이런 것 때문에 대출 얘기도 많이 나왔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100조 원 규모의 그 지원을 하면서 그 대출 를 뭐 이제 과정이 굉장히 힘든 거 이런 내용들도 뉴스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주택에 대한 내용들도 소수적으로나마 나왔고 예. 그리고 주로 이제 그룹사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한 것들, 대기업에 대한 것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두산중공업이나 한진그룹과 관련해서 그 뭐 승계 문제나 혹은 1조 원 정도를 수혈받은 내용들 이런 것들이 그거 키워드로도 등장을 했습니다. 예, 탑5 기사를 보면은 네. 예. 탑5 기사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던 게 이제 비상경제 회의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100조 오늘 하고 있는 얘기랑은 좀 다른 겁니다. 기업들이나 예, 이제 기업과 소상공인한테 금융 지원을 하겠다. 네, 하는 요 100조 지원하겠다. 근데 이제 그것들 절차가 굉장히 길고 지금도 이제 마스크 줄 서 있고 이제 상담을 하려면 지금 가서 상담하려면 5월 훨씬 넘는 그런 수준으로 받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이런 제도나 혹은 이 발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그 지난주에도 이제 개미 투자자들 얘기했었지만 예. 굉장히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있었는데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난주에도 뭐 얘기했지만 내가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주식 매수 자금이 지금 45조 정도 투입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전 조현아 전 상무랑 조원태 회장이 계속 경영권 가지고 싸웠는데 결국에는 이제 조원태 회장이 그러니까 국민연금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엔 경영권을 유지하게 된 것들 이게 세 번째 이슈였고 두산중공업이 1조 원 결국에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일단은 급한 불을 끄게 됐는데 요 내용이 또 중요한 이슈로 나왔고 이것은 좀 이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사회면 같기도 한데 어쨌든 손석희 그 JTBC 전 사장이 조주빈과의 그런 협박을 받으면서 그 왜 그러니까 신고를 하지 않고 뭐 그랬느냐라는 것에 답변을 하면서 이것에 삼성이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기자들한테 그 JTBC 기자들한테 밝혔는데 그 내용이 이제 삼성한테 전해지면서 이것 때문에 삼성이 굉장히 큰 그런 이미지 추락을 겪었다라고 이제 삼성이 밝혔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경제 뉴스로 좀 나왔습니다. 예, 이 중에서 오늘 두산중공업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얘기를 가져오셨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1조 정도가 이제 지원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이제 산업은행에서 뭐 부정했다, 그렇지 않기로 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났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원을 하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관련된 4개의 기사에서 총 3,800여 개의 댓글을 수집을 해봤습니다. 예. 예, 그걸 보게 되면 사실은 제일 크게 드러나는 게 원전입니다. 이제 이게 사실 다음에서는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본 기사가 아니고 네이버에서만 이제 수집을 한 건데 이 네이버에서 본 내용 들을 보게 되면 이 두산중공업이 원전을 하는 회사인데 원전이 막히게 돼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원전을 다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원전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원전을 짓는 회사죠. 원전을 짓는 회사.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원전 추가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원전 탈원전을 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원전을 새롭게 그러니까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타격이다라고 이제 댓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실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이제 약주가 왜 나왔지라고 약주를 파봤더니 병주고 약주고에서 나오는 약주였는데 그 뒤에 의미가 이제 빠졌는데 그 왜 그랬냐면 이 기사 뉴스원 기사 자체가 약간 헤드라인에서 좀
불편하게 이제 헤드라인을 잡았습니다. 뭐냐면 이 1조 원 이거 대출을 해주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정부가 병을 주고 약 준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약간 정부를 비판하는 식의 그런 헤드라인을 뽑았는데 그 내용 때문에 댓글에서도 진짜로 이제 정부가 병 주고 약 준다는 식으로 이제 원전 관련된 것이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의미 네트워크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의미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제일 컸던 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제 두산중공업이 탈원전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정부 정책으로 해서 기업이 무너지는데 이것에 이게 세금을 일종의 뭐 세금은 아니지만 공적인 그런 자금이니까 이제 그 산업은행 통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이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가 문제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근데 워낙 이제 네이버에서 이런 비판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거에서 팩트 체크를 하려고 하는 글들이 좀 많이 올라옵니다. 최근에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네이버가 워낙 자꾸 이런 댓글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좋아요도 많이 그러니까 공감도 많이 올라와서 공감 순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무조건 정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사실 확인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들이 보게 되면 사실 확인을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이 예전에 맥킨지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굉장히 투자를 했다가 이제 큰 실패를 본 건데 그걸 가지고 두산중공업이 그러니까 정부 탓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실제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4년간 두산중공업의 그러니까 2015년부터 18년 4년 동안 누적 단기 손실이 2조 5천억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제 수치도 있고 또 아파트 미분양, 그러니까 두산 건설에도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10년 동안 2조나 이제 또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 미분양 사태 나고 두산 건설이 좀 휘청거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두산중공업도 이렇게 휘청거리고 이런 건데 그것을 왜 두산중공업 탓을 안 하고 정부 탓만 하느냐 이런 식의 댓글이 또 굉장히 이제 공감을 또 많이 사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뭐 이렇게 이게 정부를 또 뭐 팩트 체크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댓글은 이제 감성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그러니까 중국과의 연관성을 다시 이제 그러니까 친중 프레임을 자꾸 갖다가 또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중국이 원전을 오히려 더 많이 짓고 있고 서해에 많이 짓고 있다. 게다가 태양광 같은 경우 탈원전하면서 하는 태양광이 다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다 중국 먹여 살리려고 하는 이런 식이다라고 해서 친중 프레임을 계속 어떻게든 엮어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댓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뭐 두산중공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만 더 얹자면은 두산중공업의 매출의 한 70%는 화력발전소에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원전 비중이 뭐 낮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이게 회사의 주요 뭐 먹거리 이런 거는 아니고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사실은 굉장히 실적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인 탈원전 추세에 맞춰서 미리 대비를 못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더 이상 막 증가하지는 않는 추세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도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봤는데 5년 동안 수주한 어쨌든 수주한 두산중공업이 수주한 것들 보니까 5년 동안 보니까 해외에서 석탄 화력으로 수주한 것이 83.6%나 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사실은 해외도 사실은 석탄 화력 자꾸 줄이고 있는 건데 그걸 다 수주해 온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에너지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에너지 정책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경영적인 실패 요인도 있는데 이걸 너무 원전만으로 몰아가는 것들이 이제 어쨌든 댓글에서는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사회 분야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사회 분야는 아무래도 이제 범죄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N번방 사건이 아무래도 많겠네요. 여러 코로나랑 N번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이나 조주빈 같은 경우도 아예 이제 상위에 이름이 계속 이제 신상 공개된 이후로 이름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또 지난주에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코로나 증상이 있는데 확진 판결을 받지 않았지만 증상이 있는데 제주도 여행을 갔던 모녀가 있고 그 모녀를 또 괜히 옹호하다가 이제 강남구청장이 큰 또 이제
반발을 얻기도 했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어휘로 많이 운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손석희 전 사장 같은 경우도 이름이 주요 어휘로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예, 탑5 보면은 뭐 말씀하신 그 내용이네. 네네. N번방 3개와 코로나 2개. 네네. 뭐 이렇게 그래서 정색이네요. 신상 공개했었던 것들이 이제 가장 핫하긴 이슈가 어쨌든 지난주 초반에 있었던 것이라 그렇고요. 그리고 조수빈의 손석희 전 JTBC 사장 협박한 것들, 그 내용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N번방 관련해서 주요 피해와 관련된 내용이나 혐의들도 많이 설명이 됐는데, 최근에 또 충격적이었던 것들이 이제 살해 공모를 했었던 그 공익요원이 또 이제 그 피해자, 그러니까 살해될 뻔한 대상이 될 뻔한 그 유치원 아이의 그 엄마가 이게 교사였는데 교사의 제자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이게 다시 또 이제 그 국민청원으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내용이 국민청원 내용 자체가 이렇게 충격적인 건 처음 봤어요. 이렇게 자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굉장히 지금 이 N번방 관련해서도 굉장히 지금 이제 박사가 아니라 팀 박사로 불러야 된다고 하는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을 정도로 가해자 집단에 대한 뭐 추적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다룰 것들은 강남구청장이 확진자 모녀에서 옹호 발언했었던 것들, 그 논란 그리고 반성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나 피해들도 사회면에서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 강남구청장의 제주 여행 모녀 옹호 발언, 그거를 가져오셨네요. 네네. 정순규 강남구청장이 일단은 이제 뭐 반성했었다, 요거 말고 일단 옹호했었던 발언에 대한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옹호했을 때 발언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오늘 나온 대응을 보고서 그 이후에 반성을 했겠죠. 그래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도 한 3개 정도였긴 하지만 38,600개 정도가 달렸으니까 댓글이 전혀 다른 기사들에게 이제 달렸으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뭐 민심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내용들, 그 어휘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 강남구청장을 비판하는 뭐 그런 어휘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 내용들,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이 비판받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어휘, 이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피해자이냐, 뭐 이런 것들, 이것들이 그대로 이제 강남구청장의 말했던 것들이 다시 어휘로 다시 등장하는 경향성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의미 네트워크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네. 의미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충격적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뭐 선의의 피해자라고 이제 강남구청장 정순규 구청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선의의 피해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피해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리 같은 어휘도 이제 밀접하게 붙을 정도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들, 그리고 오히려 뭐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한 걸 가지고도 무슨 그 사람들이 패닉이냐, 오히려 제주도민들이 훨씬 더 패닉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인신공격을 하는 것들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이 모녀를 인신공격하는 내용들은 많지 않았고, 그리고 강남구청장을 통해서는 이제 뭐 대변인이냐 혹은 변호사냐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고, 아주 뭐 욕설과 같은 인신공격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대신 이제 모녀의 행동을 설명하면서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와서 증상 확인되고 이랬으면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것들을 반론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 이게 뭐 오늘 해명은 나왔는데, 뭐 중소기업부 뭐 전 차관의 뭐 자녀다, 뭐 전 차관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아니라고 뭐 그쪽에서 밝혔어요.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선의의 피해자라는 단어가 유행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또 사람들이 도대체 선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반응이 오늘 소개해드린 반응이 나타난 다음에 정순규 구청장이 다시 이제 죄송하다라고 사죄를 했는데, 저도 이제 PR 쪽도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사과를 굉장히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를 해서 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변명처럼 느껴지거나 뭐 본의가 아니었다거나 뭐 이런 내용을 하면 안 되는데, 또 잘못 전달되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오해가 있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어서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이제 그거에 대한 비판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바람 잘 날 없는 우리 한국 사회에 언제쯤 다른 이슈로, 코로나와 N번방이 아닌 다른 이슈로 만나 뵙게 될지 참. 제발 1년 절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두 달 안에 마무리돼야죠. 참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비플라이 소프트의 이경락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